안녕하세요. 북두 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광복절이 지난 오늘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몇 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왜 광복절이 지났는데도 건국의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은 역사전쟁과 이념전쟁은 광복절에만 하지 말고 자유우파 그리고 진실이 승리할 때까지 줄기차게 투쟁하자는 의지를 되새기는 의미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건국절 논쟁은 늦었지만 만시지탄을 하면서도 환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연을 하면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자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건국절 논쟁에 있어서 건국이라는 게 나라가 나라가 가장 주 포인트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국이 조선 말기에 어떻게 멸망했고 그 나라는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역사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조선 멸망은 일제와 조선하고 한일 합방 조약을 맺은 겁니다. 며칠 남지 않은 8월 29일 날 조약으로 조선이 일본에게 나라를 갖다 바친 겁니다. 스스로 갖다 바친 겁니다. 뭐 침략을 했다든가 전쟁을 친 적이 없습니다. 서로 정정당당하게 조약으로서 일본은 너희 나라를 계몽하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 지금 외세에 너무 시달리고 우리 국민들이 아직 근대화가 되지 못했으니 여러분이 잘 가르쳐서 우리 백성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세요 하고 서로 합의를 본 겁니다. 물론 그것이 국가 대 국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부끄럽게도 한국은 스스로 말하기를 청나라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었다는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일 합방을 한 사람들을 그 매국론이 이러지만은 그것이 그때 우리나라가 강대국하고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스스로 청나라의 속국이라 칭하였고 스스로 조공 국가로서 그 청나라를 이겨낼 수 없다고 스스로 말했으며 오늘 현재 문재인은 중국은 큰 나라,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약을 맺은 대신들이 그 당시에 당연한 관행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뭐 나라를 빼앗기고 그런 인식이 없었다고 북두 시민혁명군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갖다 바친 이후에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거를 먼저 전제를 분명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해방 이후에 미국에 의해서 점령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를 합방 조약으로 빼앗긴 이후 약 10년 정도가 흐른 1919년도에 선교사라든가 일본으로 내지 쉽게 말하면 내지 일본이 본토 한국은 이런 내지 뭐 이런 입장으로서 한국과 일본은 요즘 말로 하면 여건 없이 무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같은 영토로서 한 지방에서 일본으로 도쿄로 교토로 많은 유학생들이 파견이 되고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선교사들의 교육과 일본의 유학생들에 의해서 한반도에 미국 대통령 윌슨이 주창한 민족 자결주의의 선포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민족의 지도자들과 함께 3.1 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3.1 운동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백성 혹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민족이라는 말과 국가라는 개념이 일반 백성에게 알려진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서 국가를 빼앗겼다는 걸 알게 되었고 독립이란 의미를 깨달은 날입니다. 3.1운동 전에는 우리가 국어책에서 송강가사나 혹은 시조에서 많이 배웠듯이 임미항한 일편단심, 여기서 나오는 임을 향한 충성을 통해서 가문의 번영과 가문의 존속을 기원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충성해야 될 임금 왕을 폐위를 시키고 일본 놈들이 자기 왕을 모시라 하니 단종 복위처럼 그 왕을 복위시켜야 된다는 양반들의 간절함이 일본의 저항으로 몇몇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충성해서 가문에 벼슬을 하고 가문을 지켜나가는 이런 사상은 해방이 될 때까지도 그 바탕에는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이 대한민국의 그 어떤 복권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뚜렷한 그 어떤 증거가 없습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이라는 그 자체가 공식적으로 통용된 용어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국가가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양반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상을 인정한 사람이 몇 없었습니다. 아주 소수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3.1운동을 통해서 나타난 그 사건이 임시정부입니다. 임시정부는 무엇인가? 3.1운동을 보고 조선의 지도자들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아, 우리 백성들이 이제 주권 개념과 민족과 국가라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알거나 계몽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직을 해서 우리가 우리의 국가를 되찾아보자 하는 선각자들, 일본에서 유학을 한 사람들이라든가 미국을 견문을 하고 온 사람, 그리고 선교자를 통해서 교육받은 사람 등등을 통해서 이런 조직체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3.1운동 후에 나타난 임시정부가 아니라 그래서 나타난 것이 3.1운동 후에 조직된 한성 임시정부입니다. 즉 3.1운동 후에 민족과 국가 그리고 독립을 널리 계몽시켜 나가기로 하고 조직된 것이 한성 임시정부입니다. 그리고 이런 한성 임시정부가 4월달에 꾸려졌는데 3.1운동이 있은 후 약 한 달 이후에 서울에서 임시정부가 4월달에 꾸려졌는데 미래적으로 볼 때 일제가 압박하고 탄압을 할 것이니 피하기 위해서 해외에 거점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그런데 출발부터 그 한성 임시정부에서 상해를 거점으로 한 임시정부 세력과 만주를 중심으로 한 독립단체들이 임시정부를 꾸리려고 시작부터 분열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성 임시정부에서 임시정부로 간 세력이 있었고 만주로 간 세력이 두 세력이 모두 임시정부라 잠칭 스스로 임시정부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쟁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런 이유로 출발부터 상해 임시정부가 국민들의 동의를 받은 즉 정당성을 확보한 단일한 임시정부도 아니었고 그러므로 임시정부가 정통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열과 통합과의 다툼, 해결문의 다툼은 해방 때까지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열하고 통합하고 분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왕족 출신이라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이승만이 한국 국민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에서도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대통령으로 인정받았고, 만주의 독립단체에서도 대통령으로 지명받았고, 미국에서도 대표자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허울뿐인 임시정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분열하고 통합하고 투쟁하는 이런 데 지쳐가지고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독립을 해야지, 이런 분열 속에서는 도저히 독립이 불가능하겠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미국으로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미국 선교사들의 추천이 있었지만은 노예로 그때 하와이 농장, 사탕수수 농장으로 많이 팔려간 조선인들도 있고 하니 자기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 하는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임시정부 내의 파쟁, 상해 임시정부와 만주 독립단체들 간의 헤게모니 다툼,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온 이승만의 미국 독립대표부, 이 3파전에 끊임없는 파쟁에 있었지, 임시정부가 국민들의 동의를 얻은 정통성 있는 단일한 임시정부라는 주장은 그 임시정부에 관계했던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1919년 러시아 혁명의 성공 이후 독자적으로 공산주의 세력이 독립단체를 만들어내면서 또 공산국가 건설이나 목표를 내세우고 임시정부를 칭하고 있었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가 모르겠지만은 독립운동 단체가 어떤 친목 단체처럼 중국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명분상으로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독립자금을 뜯어내기 위한 마적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도 했고, 친목 형태로서 심심하니까 자기들 돈으로 술을 먹으면서 임시정부 감투를 서로 돌려가면서 쓰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의 형태로 독립운동 단체들이 존재하고 대통령인 척하고 국무위원으로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밀정도 있었고, 그 속에 경쟁을 하면서 독립운동 단체끼리 서로 일본에 밀고 하는 그런 경쟁 속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은, 상해 임시정부가 국민들의 동의를 받은 정통성 있는 단일 임시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로서 우리가 오늘날 지금 건국절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으로서 해방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적이 없습니다. 이 역사 왜곡입니다. 1945년 한국은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한일합방 조약에서 한국을 일본에게 헌납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전쟁으로 침략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기의 의사로 계약에 의해서 일본에 헌납했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15일 해방된 것이 아니라 한국은 패전국 일본으로서 미국 연합국
메가드에 의해서 점령됐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추고 있습니다. 해방된 적이 없습니다. 즉 어떻게 됐느냐? 해방이라는 건 뭐예요? 속박된 상태에서 풀려난 것을 의미하는데, 일본의 피식민지로서 존재함과 동시에 1945년 8월 15일 성전국 미국에 의해서 점령된 나라입니다.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간 미국의 군정을 받았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미 군정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국이 그래서 그것을 한국의 법적인 지위를 알고 보니 조약에 의해서이라고 하지만은 미개하고 약소국으로서 주권 대 주권이 아닌 그 불평등 조약이라는 것을 빌미로, 좀 더 친일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것을 빌미로 한국을 독립시키주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 내막을 알고 보고, 왜 내막을 알고 보니 그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을 맺은 이후 한미 조선과 미국이 통상조약을 맺고 공사를 파견한 기록이 있는 것을 보고 주권국가라고 인정해 주기로 하고 독립시켜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대로는 독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신탁 통치를 10년 정도 하고 난 뒤에 해방을 시켜주자. 이게 바로 신탁, 찬탁, 신탁의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그런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길가에 돈 지갑을 주었다 하면은 그걸 경찰서 갖다 주면 경찰서에서 그것도 절차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미국이 한국을 점령하고 보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 너희들 해방해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국제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래가지고 신탁 통치에서 독립시키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이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다. 이게 다시 미국의 속국, 쉽게 말하면 점령국가가 된 겁니다. 왜? 한국은 그때 일본이었기 때문에 미국도 조선을 식민지로 대한 것이 아니라 일본국으로 생각하고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런 국제적인 현상이 있는데 일제시대 때 국적이 무엇이냐 해외 나가기 위해서 적으려면은 한국이라고 적으면은 그런 나라가 없는데 그 여건이 나오겠습니까? 일본이라 당연히 적고 외국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당신 국적이 어디냐? 일본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분단국가에서 지금 올림픽에 나갔는데 통일이 돼서 나중에 그래서 자유 통일이 되었는데 북한 선수가 예를 들어서 체육부 장관을 하려고 청문회를 하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말이야 북한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올림픽에 참가했다. 그게 비판의 대상이 됩니까? 그건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일본이라고 적죠. 당신 국적이 누구냐 하면은 이불 밑에서는 한국이라 할 수 있어요. 한국이라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국제적으로 나갈 때 여권에 거기에서 이름을 적을 때 한국이라 하면 거기서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코드 넘버가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걸로 비판하는 것이 공산자파들의 선동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분단이 되었는가? 그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일본이 분단이 돼야 되는데 우리로 입장에서 생각하면 일본이 분단이 되는데 일본이 나의 영토인 조선을 너희들이 가져가고 우리는 놔두라고 외교적인 어떠한 능력을 발휘했다. 쉽게 말하면 좀 여러 가지 과정을 생략하고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선조들이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패전국으로서 그 패전에 대한 돈을 다 내야 되는데 일본이
우리의 영토인 한국을 나누어 가져가라. 왜 우리에게 와서 피를 빨려고 하느냐. 이렇게 외교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한국이 그 패전국에 대한 대가로, 패전의 대가로 미국과 소련이 나누어 가진 거예요. 이런 거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국가였다면은 우리나라가 분단이 돼서는 안 되죠. 일본에 의해서 피해당한 나라인데, 그래서 이거를 일본에 대해서 피해를 받게 해주고 일본에 보상금을 받게 해주고 일본을 분단을 하든지 그 패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일협정에서 그 식민지 보상을 받아서 포철을 지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역사에서 공산 좌파들의 선동처럼 아무 인과관계 없이 나온 대로 시벌거리는 게 아닙니다. 역사란 것은.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가 해방된 적이 그때까지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또 하나 임시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해방도 되지 않았지만 8월 15일을 광복이라 하는 것도 아주 근거 없는 말입니다. 광복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밝은 빛을 밝은 세상으로 회복됐다는 거 아닙니까? 조선이란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다시 돌아올 때가 있습니까? 강제로 침략당한 것도 아니고 침탈당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스스로 조약을 내서 나라에 갖다 바쳤는데 그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로서 계약 자유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서로 둘이서 매매를 한 건데 어떻게 그 남이 간섭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으로서 볼 때는 한국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아갈 복으로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의 독립단체 임시정부들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그 독립시대 그 일제강점기에 임시정부가 상해만 있은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약 한 어떠한 조사에 의하면 한 30군데 이상의 임시정부가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즘 민주화 운동하면 민주화 운동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자기가 유일한 임시정부라고 하면서 미국에게 환국을 하려고 하니 우리 임시정부로서의 대우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가 물으니까 미국이 뭐라고 했느냐? 개인적으로 들어오라. 그런 임시정부라는 거는 당신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전부 다 해줄 수 없다. 그럼 또 서로 다툼만 일어나니까, 더구나 지금 우리는 일본이라는 것은 점령했지만 조선이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법적으로 분명히 한국이라는 게 그 일제강점기에 한국이라는 것을 요즘 말로 증거를 누구에게 인정받은 게 있나 이거예요. 그리고 소수국이라 하더라도 한국을 국가로 인정해 주겠다고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나라가 있습니까? 인정을 통해서 국가로서 인정된 곳이 있느냐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동네에서 내가 대통령이라 하면 대통령입니까? 상해 뒷골목에서 내가 대한민국의 임시국가라고 자기들끼리 선포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해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법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나는 이런 대한민국의 투표라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대통령으로 유일하게 선임되었다 하는 증거,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이거를 검증해보고 국제사회에서 이 사람은 정말로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만들어진 임시정부로서 우리도 인정해주겠다. 그래야 임시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메가드의 조치는 약소국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그 상해에 30몇 년간 있어도 국제법이라든가 국제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양식과 개념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더 붙여 말하자면 이런 의미에서 이승만이 있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천운이었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합니다. 이런 국제사회에서의 인정과 인정받는 절차를 알고 있었던 것이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러니 한국 정부가 국가로서 존재하지만은 그 사무실을 그 국가 내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영토 내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영토 밖에 임시정부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어떤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기껏 행기 헤이거 회담, 파리 강화조약에 참여하려고 했지만은 그 회담장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냥 그 회의에 들어가서 나는 임시정부요, 우리 회담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그 국제회담에 갈 수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 선조 임시정부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미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승만이 그것을 버리고 미국에 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이런 근거로 국권을 회복했다든가 임시정부가 유일한 정통성을 가진 국가의 임시국가, 임시정부였다는 것은 가짜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북두시민혁명군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넷째, 독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독립이라는 게 뭐예요? 어떠한 독립될 수 있는 개인이라든가 개체가 있어야 독립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개체가 이쪽으로 붙어가지고 먹고 살면 기생이라고 그러고 합치면 합병이라고 혼자 살아가면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이 독립을 하려고 하면은 개체 국가가 있어야 될까? 독립국이 되려면은, 독립인이 되려면은 사람으로서 내 발로 잘 걸어 댕겨가지고 독립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서의 개체가 이루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람도 아닌데 저걸 사람이라 하고 독립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물건도 이 책상이 이렇게 있을 때는 한 가지의 독립된 문체이지만 서랍이 떨어져 나가면은 서랍으로서 여기에 합친물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적도 없지만 해방되어 독립되었다? 그 말은 잘못된 서술입니다. 그러려면은 한국이 국가로서 성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 45년 해방될 때까지 쉽게 말하면 클럽이나 서클 정도로 임시정부를 운영하면서 국제회의에 한 번도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임시국가를 자기가 임시국가로서의 대표성을 달라고 하는데 어느 국민이 동의를 하겠어요? 그런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독립이란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국가를 건국해야 됐습니다. 아니 국가가 없는, 개체가 없는데 어떻게 독립을 합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하지만은 천운으로 이승만이 미국의 인류 대학을 나온 인맥들과 그동안에 투쟁해왔던 외교적인 그런 전술을 통해서 미국과 협조하고 저항을 하면서 3년 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지만은 대한민국이 건국이 성립됨으로써 독립이 되는 겁니다. 정말 이제 그 이야기를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그날은 건국일이면서 독립된 첫날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역사 서술이 그동안에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해방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된 국가가 됨으로써 이제는 압제, 일본, 미국에서 해방, 독립이 됐으니까
스스로 일어섰으니까 그때 해방이 된 거예요. 그 단어풀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서술이 거꾸로 된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독립되어서 1948년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독립이 이루어졌고 독립이 이루어지면서 해방이 되었다. 이런 역사서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 이야기를 잘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산자파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국절과 광복절에 대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유우파의 원조인 박정희 정부에 큰 책임이 있다. 북두시민혁명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16 정부 이전에는 자유당 시절에는 8월 15일 날을 광복절이라기보다 건국절 혹은 독립일이라는 개념이 많았습니다. 물론 광복절이라는 말도 썼지만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일본에서의 해방의 광복절이 아니고 나라를 새로 세웠다 하는 광복절의 의미가 복자가 새로 세웠다, 다시 세웠다라는 뜻이 더 많았습니다. 문헌에 읽어보면. 그런데 박정희 정부가 들어들면서 민족의 경제 발전을 하고 국가를 번영을 시키려고 보니까 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줘야 되겠는데 일제 식민지의 패배감으로 이런 걸로 가지고는 우리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이런 거 패배감으로 가지고는 국가 부흥이 어렵다고 생각해가지고 민족 자긍심 혹은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역사의 분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발굴해가지고 아주 영웅화하고 신화화하면서 아산에다가 현충사를 짓고 수학여행을 꼭 갔다 오는 필수지역으로 만들면서 이순신을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역사 미화 작업으로. 그리고 세종대왕이 현군이다. 그래서 군인인 이순신 장군 같은 박정희가 나라를 부강시켜서 현군인 세종대왕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정치 상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분칠이 에스컬레이터가 돼가지고 오늘날 역사가 소설이 돼버렸다. 그러면서 이 소설화되는 것에 대해서 조그만 자괴감이나 죄책감도 없이 공산주의자들은 더욱 많은 신화를 만들어내면서 민족이라는 개념을 박정희 때 만드는 민족이라는 개념을 자기들의 독점 혹은 희생양에 대한 방어 기제로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반성의 기회로서 도리어 박정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박정희의 독재하던 기술을 흉내내는 공산자파들이 흉내내고 뉴라이트라고 칭하는 자파들이 말하는 사람들, 팩트주의의 역사학자들의 주장, 쉽게 말하면 어떤 의미의 반박정희의 역사관이라고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박정희의 공과에 대해서 칭송을 할지라도 그 과정이라든가 내면이 박정희의 방식을 반대한다. 이게 북두시민혁명군이 주장하는 겁니다. 박정희가 미화에 공을 들였다면은 이 뉴라이트라고 잘못된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그 일군의 학자들은 이제는 팩트로 돌아가자. 우리가 팩트로 이야기하더라도 오늘날 현대사의 성취만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위대하다. 인과의 법칙에서 오늘의 성취는 지난 과거 역사를 충분히 미화시킬 근거가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드러난 것이 지금 잘못 알려져 있는 뉴라이트라고 합니다.
북두 시민혁명군은 뉴라이트라는 말보다 팩트주의 역사학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픽션과 팩트의 싸움이라고. 그런데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독립이 되었어요. 쉽게 말하면은 골목에서 내가 대통령이다 하고 돌아다니면 대통령입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인정과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시겠습니까? 그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보증하에서 우리는 인정을 받고 국가로서 인정받은 겁니다. 그때서 이 인정을 받음으로써 국가가 완성되었다. 여기에 현대에 서로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왜 분단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일본이 지어야 될 패전의 책임을 일본이 떡 떼주듯이 한국을 미국하고 소련에게 떼줌으로써 그 두 나라가 갈라먹은 거예요. 실제로는 일본이 분단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일본도 영토적으로 저기에 북쪽을 소련한테 빼앗기고 이런 그런 피해가 있었지만은 어쨌거나 일본의 그 능수능란한 외교로서 일본은 피해 없이 전후 복구를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온전하게 보존을 하고 한국은 민족 갈등을 일으키는 가운데 허리를 자르게 됐다. 그 이유는 점령국인 패전국인 일본이었다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 그런데 제가 말했다시피 이제 우리가 해방, 정부 수립, 독립 이게 아니고 정부 수립, 독립, 해방이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대사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나 하면은 한국의 해방은 60년대 초 절대 빈곤에서 해방된 날이 실질적으로 해방이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아직 한국은 해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합국, 성전국에 의해서 미국과 소련의 영향하에 있다 아직도. 그래서 미군 철수, 즉 국가 외교와 안보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해방된 나라가 아니라면서 아주 그 극단적인 좌파에서 미군 철수, 한미동맹 철폐 이런 주장을 하는 국회의원도 있고 그런 세력도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다라는 말은 아주 잘못된 역사 서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끝으로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한국이 독립국으로서의 인정을 하였고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헌법으로 맺은 공동체로서 같이 살겠다라는 헌법 정신, 헌법과 그리고 단일 민족으로서 헌법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있고 한반도라는 영토를 가진 나라로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앞으로 이 앞에서 여러 가지로 주장했던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이종찬 광복회장이 말하는 거는 아무 근거도 없어요. 그냥 지금 윤석열 정부가 흔들린다는 그런 착각으로 그런 흔들림에 조금 공헌을 하고 왜 자기가 민주당 김대중 정부에서 조금 뭐를 했으니까 여기에 조금 자기가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조금 신용이라도 해야겠다는 소극적인 그런 태도이거나 혹은 이 혼란한 사회에 나도 조금 늙은 노역으로 역할을 좀 하고 싶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가지고 사회의 혼란 세력에 올라타는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야기했다시피 임시정부에 대해서 제가 앞에 설명했잖아요. 이종찬 회장이 말했는데 국권은 잃었지만 국가가 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조약으로서 일본에 갖다 바친다는 게 조약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 모든 걸 떠나서 자기가 임시정부로서 있었다 하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골목에서 술 먹는 몇 사람들끼리
뭐 할 수 없어가지고 네가 그래 대통령하고 댕기라, 조용히 댕기라. 그 대신에 이런 걸로 가지고 나라가 있었다고 주장하면 안 되죠. 공식적으로 어떤 회의에서 단일 국가로서 단일 임시정부로서 인정받았던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해 임시정부가 그 독립운동사를 책을 읽어보면은 그 임시정부로 칭하는 단체가 상해 임시정부와 맞대 놓고 경쟁하는 단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잘 아는 김원봉이니 이런 사람들도 한때는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쟁했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일본이 패망하는 것을 알고 김원봉이 그래도 훌륭한 점이 있는 거는 그래서 통합을 하기 위해서 임시정부에 협조를 한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랬는데 한국을 해방 이후에 한국에 들어온 이후 임시정부가 몰락하자 북한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니 그 임시정부에 대해서 경쟁단체도 많았다. 그 결과가 뭐였느냐? 해방 이후 한국할 때 미국에서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라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임시정부가 일본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요소를 임시정부가 갖추었니 안 갖추었니 이런 다툼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좋다 이게 그럼 그런 다 떠나서 당신이 한반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임시국가라는 것을 인정받은 서류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대통령이고 내 혼자 다 알아줬다. 이런 이야기 의미 없다는 건 요즘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주장하는 한 가지가 헌법 전문을 이야기해요. 헌법 전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 딱 10자가 있어요. 법통을 개성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북두시민혁명군이 앞에서 이야기를 쭉 해왔다시피 그 당시 임시정부를 잠칭하는 단체가 약 한 30개가 됐고 서로 경쟁하는 독립단체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공산주의 독립단체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를 그 임시정부의 구성원들이 국가를 건국하고 독립해야지 하는 노력과 의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념을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이런 단체에 그걸 이어받는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표방한 임시정부의 정신을 개성한다는 뜻이지 그거를 국가로서 확대 해석하면 안 되죠. 그 국가가 아닌데 그거를 그 임시정부가 국가라 하는 어떤 인정을 받은 서류가 있다면은 그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것이 이 국가 인정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 국가로 인정받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이종찬 씨 말을 100%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아무 서류가 없이 골목에서 자기 혼자 술이 채가지고 내가 대통령이네 하는 말하고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거짓의 역사 그것은 임시정부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임시정부의 그늘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임시정부의 역사 역시 거의 거짓의 역사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천한 지식을 가진 북두시민혁명군이 아는 지식만으로도 한국 해방전국의 근대사는 역사 왜곡이고 거짓 역사 서술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희미하게 느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건국 그리고 독립 그러면서 해방이 되었다는 우리가 이제껏 거짓으로 배웠던 해방, 독립, 정부 수립이라는 것과 거꾸로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북두시민혁명군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진실, 팩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뉴라이트라는 이상한 용어를 붙여서 가르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건국하고 그 건국이란 나라를 독립시키고 독립시킨 후에 우리는 해방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광복, 돌아갈 곳도 없었던 나라를 잃은 백성이 무슨 광복입니까? 무엇을 되찾았습니까? 광복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역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적 이야기를 하자면은 1948년 8월 15일 나라를 다시 세웠다는 의미로서의 광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생일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생일인 1945년 8월 15일을 잊지도 않은 광복이라는 말보다 건국절이라는 말로서 모든 국민들에게 오늘의 번영된 나라가 태어난 생일이라는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건국절이라는 단어에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북두시민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강의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저는 북두시민혁명군은 지금 우리의 역사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잘못 가르쳐 주었는가를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적이 없고 일본으로서 패전국으로서 미국의 점령을 당하였고 3년간의 미 군정의 압박 속에 있었다. 좀 좌파적으로 이야기하면 미군의 압제 속에 3년에 시달린 겁니다. 시달렸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능한 이승만에 의해서 3년 만에 군정을 끝내고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 있었으며 그 건국을 통해서 독립되고 진정한 해방이 있었다. 쉽게 말하면은 건국, 독립, 해방의 절차를 가지게 된 것이지 해방, 독립, 건국 우리가 이제껏 배워왔던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와 구독자 여러분, 저는 잘 아는 것도 없고 또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천함에도 내 소박한 마음으로 의병으로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 훌륭함과 그리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라는 그런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만큼의 성공도 꿈꾸지 못했는데 의외의 여러분의 그 응원으로 첫 가이드라인을 넘을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올 가을 한 10월이나 11월 달에는 조그만 스튜디오도 꾸미고 좀 더 공부도 열심히 해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아직까지는 이 유튜브가 더 발전할 수 있겠나 혹은 시청자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겠나 하는 반신반의이기 때문에 금방 접을 일을 주변에 홍보도 못하고 또 투자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조금 귀찮지만은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고 좀 더
그 실질적인 열기 넘치는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욕심을 여러분들에게 강건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저도 지금 더 나가야 될 것인가, 여기서 머물러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의 뜻을 묻는다는 의미로 여러분에게 더욱 힘찬 응원을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많은 열렬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